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스트와 대 리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인 트루아를 잡아내면서 홈에서의 첫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가 홈에서의 첫 승리였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올 시즌은 홈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 역습 성향의 팀이라 점유율을 확보한 지공 상황에서 세부 전술이 명확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 전력인 리옹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높은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습 성향의 플랜이 오히려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카스틸로를 통한 측면 공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시즌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슬리마니와 두아론의 활약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라 수비적인 약점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역습 상황의 팀이라 단단한 수비가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브레스트의 실점은 리그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아직 확실한 플랜 A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최근 리그 4경기에서는 3실점으로 실점을 억제하는 등 수비진이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는 점입니다. 리옹은 난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과는 상당히 멀어진 상태죠. 올 시즌도 득점 난조로 인해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리그 무승에 그쳤을 정도였고 최근 3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이고 말았죠. 300과 포백을 병행하고 있는데 로랑 블랑 감독은 400 기반의 전술을 선호하는 터라 400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파케타의 이적으로 인해 수비라인에서 볼을 받고 공간 침투까지 해주는 에이스 역할을 해줄 선수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라카제트가 복귀하면서 덴벨레의 빅찬스 미스를 메워줄 공격수가 보강되었다는 점은 호재였으나 전방으로 공이 순환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라카제트도 빅찬스 미스가 없는 공격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높은 라인으로 인해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한 편, 이 단점이 증폭된 것이 지난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로랑 블랑 감독의 부임 이후에는 실점의 폭 자체가 상당히 줄기는 했으나 빅찬스 미스에 이은 역습을 수비진이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 모습입니다. 리옹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일단 7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다 어찌되었든 팀의 공격수 퀄리티는 리옹이 더 낫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죠. 다만 중앙 장악력에 비해 최근 득점력이 실망스러운 것은 확실한 상황이고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리옹의 약점입니다. 다음은 PSG 대 스트라스부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SG는 리그 무패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리그에서 아주 압도적인 승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랑스가 바짝 뒤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승점을 챙겼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챔스에서 조 2위로 진출하면서 16강 상대가 바이언이 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흠이죠. 생각보다 수비는 꽤 불안한 편인데 특히 챔스에서는 조별리그 6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리그에서야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중원 전력을 바탕으로 공격진의 힘을 극대화하면서 무패를 달리고 있었으나 몽펠리에와 트루아에게 멀티 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라모스가 지난 시즌 장기 부상의 여파가 있는 모습이고 킴펜베는 공중볼 싸움 이외에는 장점을 보여주고 잊지 못한 데다 유리몸 기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진 뎁스가 부족한 상황이라 마르퀴뉴스가 짊어지고 있는 수비 부담이 꽤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후반기에는 수비수 영입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예메넴의 파괴력은 프랑스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최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400으로 전환한 이후 중원에서 루이스와 하키미가 보여주고 있는 호흡은 상당한 상황이며 베라티도 전방 자원들을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죠. 공격의 핵인 메시, 음바페가 월드컵에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 400과 300을 병행하면서 윙어들의 오버래핑도 공격에서 훌륭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리그에서 5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어찌어찌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공격력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역시 문제는 수비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득점이 적은 아작시오에게도 4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으며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라스부르의 전술 기조가 공격적이기 때문인데 가네이로의 피니시 능력과 디알로의 기동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고 최근 4경기에서 7골을 득점하는 등 공격적인 성과는 꽤 올라온 상태죠. 높은 라인을 주로 사용하는 상위권 팀인 마르세유나 스타드렌을 상대로도 득점에 성공한 만큼 다소 높은 라인을 가동하는 PSG 입장에서도 스트라스부르의 공격력은 그냥 넘기기 힘듭니다. 높은 라인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의 조직력도 장담하기가 어렵고 직구 정도를 제외하면 수비진에서 꾸준히 출전하는 선수가 없는데 수비 라인에서 40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분배받고 있는 선수만 8명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수비 라인의 명확한 주전이라고 볼 만한 선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태. 1대1 대응 능력도 PSG 공격진의 퀄리티와 비교하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PSG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중원과 공격진의 안정감은 리그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적인 성향과 다소 불안한 PSG의 수비 라인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만 공격진의 힘으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